제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마포입니다. 마포. 과거에 마포는 교통은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학구는 꽝이다.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젠트리피케이션. 발음도 어려운데. 자, 이게 무슨 용어냐면, 부동산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일컫는 말인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가 오래돼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이 너무 오래되면 이제 낡고 허름해지고 낙후되겠죠. 그러면 이곳은 임대료가 저렴해져서 이제 가장 저소득층 분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너무 많이 낡아지면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거 차원에서는 이제 새로운 주택으로 바뀌는 것이고, 상권 측면에서 보면 아주 낡고 오래돼서 임대료가 저렴한 상권이었다가 오히려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어떤 그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서 좀 상권이 오히려 활발하게 개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다시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이나 아니면 기존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던 상인들은 오히려 밖으로 밀려나고 이곳이 새로운 주민들, 새로운 상인들로 채워지는 도시의 변화 과정을 일컫는 겁니다. 제가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아주 좋은 내 집 마련의 기회 또는 투자 기회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서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일까요? 몇 곳 예를 들어보면, 상권으로 치면 가장 대표적인 데는 뭐니 해도 성수동이에요. 성수동. 지금 서울 시내에서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하플의 총집합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성수동은 원래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어떤 중공업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거와 공업 지역이 같이 혼재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은 과거에 뭐가 많았냐면 소규모 공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신발 공장들, 가죽 공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그런 공장들이나 창고들이 하나씩 둘씩 바뀐 거예요. 뭘로? 공장형 카페, 창고형 카페, 이런 것들로 오히려 바뀌면서 기존의 카페들과 완전 개념을 달리하죠.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렇게 성격만 바뀌는 이런 것들이 신기하고 재미있고 해서 하플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이러다 보니 기존에는 이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 상인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웬만한 뭐 강남 지역보다도 훨씬 더 비싼 임대료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죠, 기존 상인들이. 그래서 기존 상인들은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자본력을 갖춘 뭐 대기업,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자본력을 갖춘 상인들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주거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성수동은 지금 재개발도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주 비싼, 값비싼 주택들이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아주 훌륭한 주거 지역으로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성수동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주거로만 보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단히 재개발 지역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들 다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재개발 지역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서울은 이제 뉴타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 둘 단지들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발을 시키는 대규모 재개발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해서 뭐 1기 뉴타운, 2기 뉴타운 이렇게 차차 진행을 해왔는데,
제일 처음부터 시작했던 뉴타운이 어느 곳인가요?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이런 곳들이 가장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던 대단히 뉴타운들이죠. 이런 곳들 한번 보세요. 지금은 개발이 뭐 다 끝나서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완전히 변모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가장 저소득층이 몰려 살던, 임대료가 가장 낮았던 그런 달동네 내지는 판잣집, 이런 곳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이제 기존의 저소득층은 다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새 아파트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들로 다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꼭 집값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상권도 좋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군 같은 것도 변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꼭 집값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마포입니다. 마포는 아주 대표적인 구도심이죠. 오래된 곳이죠. 서울에서도. 그러다 보니 낡은 달동네, 판잣집 이런 게 정말 많았던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 뉴타운도 추진하고 재개발도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마포의 공덕동 일대라든지 대흥동, 이대역, 신촌 이런 주변을 가보면 대규모 새 아파트 단지들로 지금 꽉꽉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의 마포는 교통은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학군은 꽝이다, 이런 곳이었거든요. 학교의 수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 학원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권만 좀 발달했다 뿐이죠. 먹자 상권 같은 거.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낙후됐던 주거 지역이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이제 소득이 있는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학군을 중요시하게 되고, 또 새 아파트가 생기면서 당연히 없던 학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학원가가 알게 모르게 하나씩 둘씩 학원들이 들어서면서 지금 마포의 공덕역, 대흥역 이 주변으로 굉장히 큰 학원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좀 낙후됐던 상가 건물들, 걸린 상가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학원가로 채워지면서 이 일대의 임대료도 아주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존에는 낡은 건물을 갖고 있다가 임대료도 정말 시원찮아서 건물 가격이 아주 낮았죠. 그랬는데 이제 임대료가 오르면서 당연히 건물의 가치도 한꺼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곳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낙후돼 있는데 주거든 상권이든 앞으로 이런 곳이 될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성수동이 될 곳은 어디인가, 제2의 마포가 될 곳은 어디인가, 제2의 뉴타운이 될 곳은 어디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 집 마련 차원이든 주거의 투자 차원이든 아니면 상가의 투자 차원이든 이런 쪽에서 아주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용어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도시에 낡아가고 새롭게 변화돼 가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큰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주변, 여러분의 회사 주변,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시는 주변에 이런 곳들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큰 투자의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